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1부에 이어서 아내를 위한 여보, 기획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걸? 2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상을 이제 그 발표 준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에이션에 도움이 되는 툴들, 뭐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자료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다거나 그리고 정리한 자료들을 어,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플로우에 맞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요. 두 번째에서는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참고해야 되는 팁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거예요. 결국은 컨텐츠 싸움이고 이 컨텐츠들은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스퀴즈 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떤 마인드맵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또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적은 다음에 믹스하고 에디팅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가공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머리에서 아이디어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들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통상 그 워크샵에서 사람들한테 포스트잇이랑 펜을 주면서 생각을 적어봐 라고 하는 과정이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브레인스토밍을 그러면 사람 없이 나 혼자 발표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못 쓰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그걸 저는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하고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법인데 이 생각의 가지를 끝까지 쳐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 형식으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적어 나가고 적어 나가고 적어 나가고 계속 적어 나가다 보면은 이게 뭐 더 이상 이렇게 뻗어 나가지 못하는 단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쭉 나간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던 아이디어하고 이쪽에 나와 있던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마인드맵이 되겠고요. 이 마인드맵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주제를 하나 적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적어나가면 돼요. 이렇게 막 가지치기 하면서 뻗어나가다 보면은 여기 진짜 막 이상한 내용들이 다 적히거든요. 혼자기 때문에 뭐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A4용지 한 장에다가 막 적어나가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라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리젝하지 않고 그냥 다 적습니다. 생각이 더 안 날 때는 이미 적어둔 어떤 아이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 이쪽에 만들어놨던 다른 아이템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큰 그림에서 살펴보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그림을 어떻게든 그려보거나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제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이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나중에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위트라든지 유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들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마인드 매핑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자신의 로직을 다듬어서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브레인스토밍, 마인드 매핑의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자료들, 아이디어들을 writing down 해서 이런 것들 보통 회사에서 워크숍 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야, 이거 맨날 하는 건데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포스트잇에다가 손으로 어, 손으로 적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여서
이렇게 아이디어 나온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벽이라든지 바닥에 붙여놓고 이렇게 멀리서 조금 떨어져서 쳐다보면서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배치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생각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유연성 있게 유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 writing down, 바닥에 그냥 적어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은 워크플로우에 적어가지고도 이렇게 여기저기 섞을 수도 있고 포스트잇에 적은 상태로도 막 섞을 수가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이야기의 순서가 A, B, C가 될 때랑 A, C, B가 될 때랑 이야기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배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되겠구나, 요런 얘기도 되겠네, 저런 이야기도 되겠네 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슬라이드 그런 흐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매 슬라이드는 키 메시지 하나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 키 메시지의 경우에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슬라이드에는 키 메시지 한 문장, 가장 중요한 내용 한 문장을 쓰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백업하는 내용. 그러니까 뭐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세요 라는 게 키 메시지라고 하면 사과는 비타민과 리프레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문장을 밑에 백업으로 하나 쓰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한 슬라이드에 한 문장씩만 적어 놓는 거고요. 그 하단에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 매핑에서 나왔던 그런 다른 레퍼런스들을 쭉 나열을 해서 이 스토리가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역시 각 한 문장, 이 키 메시지 한 문장을 백업하면은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들을 인용을 해서 슬라이드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믹스 앤 에디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아이디에이션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한 것들을 파워포인트라든지 키노트로 만들어 내실 텐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상, 제가 만든 그런 파워포인트가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스토리, 사람들은 어쨌든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귀에 착착 감기는 재밌는 스토리로 이 이야기를 풀어낼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Design for your audience's eyes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발표는 제가 하지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 이 발표를 듣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의 성패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발표라든지 아니면 글로 논문과 아니면 어떤 글을 썼을 때 읽고 보는 사람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색상과 폰트 그리고 그림 배치도 모두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요거를 봐야겠다, 만들어야겠다 하는 거고요. 미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저거 되게 예쁘네 아니면 되게 깔끔하네 신기하게 생겼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늘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잡지의 광고에 있는 색상의 배합이라든지 아니면 광고판에 사용된 색상이 어떤 조합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것까지 관심을 갖기 힘들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폰트라든지 디자인 아니면 색상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색상은 뒤에 있는 요 삼각형이 까만색이라서 제가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어디에 가리거나 숨겨지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면서 꼼꼼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서 사용하고 있던 폰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글자가 어쨌든 슬라이드에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글자가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폰트들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언즈라는 폰트, 이 폰트를 이탈릭으로 삐뚤게 쓰면은 요 위에처럼 좀 예쁘장한 글씨가 됩니다.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글이 길지가 않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멋을 내는 글자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다가 이 미니언즈의 이탈릭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폰트는 이 칼리블리. 이 윈도우의 파워포인트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폰트라서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칼리블리를 볼드, 굵은 글씨로 해가지고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요. 그냥 어디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볼드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다가만 이 볼드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블리를 가지고 본문을 써 나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글씨 색깔도 심플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슬라이드에는 검은색을 기본으로 깔겠지만 중요도 그리고 메인 색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어떤 특정 색깔들을 쓸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토리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이야기를 듣기 마련이에요. 맥락 없는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 말들은 사람들이 듣고 금방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를 하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되는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은 요 뒷장에 소개를 했습니다. 스토리 메이킹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픽사에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공식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스토리는 그 발표 내용이 딱딱한 논문이나 아니면 되게 재미없는 내용이라고 해도 스토리가 있어야만 하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메이킹도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되게 유명한 스피커들 있잖아요. 해외에. 예를 들면 뭐 제일 그냥 생각나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될 거고 아니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하여튼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발표를 한번 보시면 그냥 그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만 띡 얘기하고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앞뒤에 맥락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빠가 아이에게 얘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김미경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창호 교수님 이런 분들은 어떤 레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스토리에서 어떤 가치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픽사에서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라인을 짤 때 공식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Once upon a time there was blah blah. Every day blah blah. One day blah blah. Because of that blah blah. Because of that blah blah. Until finally blah blah. 인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 옛적에 콩쥐가 있었어요. 콩쥐는 맨날 청소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가 왔어요. 그리고 콩쥐는 새엄마 때문에 맨날 일하고 힘들게 일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콩쥐는 뭐지? 참새나 이런 동물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왕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막 한 거라서 플로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의 스토리는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픽사 스토리 포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만들어낸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들려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의 그 방식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청중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색상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맛이나 색깔, 뭐 향기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지시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형용사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노트, 각 슬라이드의 하단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워딩을 쓸 수가 있어요. 문장을 쓸 수가 있어서 그 써놓은 거를 보면서 발표를 하면 좀 더 여유롭게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들은 이제 굉장히 많죠. 뭐 당장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영상을 불러와서 재생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거고,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을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내 발표에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연습에 대한 건데 어쨌든 결국은 연습이죠. 이렇게 시컨 자료를 만들었는데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실전에서 쩔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본인만 억울한 거니까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계들을 이제 밟아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고 스토리 플로우 자체도 자기가 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준 슬라이드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자기가 고생을 해서 만든 슬라이드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슬라이드의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남이 만들어준 100점짜리 슬라이드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그 자기가 만든 게 수월하죠. 발표하기가. 그리고 청중들도 발표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슬라이드를 가지고 발표하는 거에 더 설득이 되고 더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발표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녹화 기능, 그리고 핸드폰에도 뭐 카메라 녹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녹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뭐 발음이 어떠네, 속도가 어떠네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는 연습을 하면 점점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다고요. 요거를 가지고 내일 제가 다시 와이퍼랑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장인 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기운 내세요. 고맙습니다.